제24포인트 해산 명령입니다. 해산 명령은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최근에는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종래의 경우는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왔고, 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2024년대도 어쩌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76조의 조문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면 맞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한 포인트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76조입니다. 회사의 해산 명령.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거죠.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여기 이제 청구죠.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청구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렇게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직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에서는 간혹 가다가 요 지문을 좀 바꿔요. 회사의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명하여야 하는 어떤 의무가 아니고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를 명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청구 기각권이 있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1호, 2호, 3호의 내용이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이 불법한 것인 때에 어떤 것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좀 이론적인 어떤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최근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그렇게는 조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요거 이제 2호죠. 2호도 이제 자주 나오고요.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해당하는 거고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그러면 우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그냥 위반한 경우에 그럼 틀리는 거죠. 위반해가지고는 우리가 해산 명령 사유가 아니고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라고 하는 거죠. 또 3호에 남아 있는 것처럼 해산 명령은 공익상의 목적으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그죠? 해산을 명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호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고 요게 이제 시험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해산 명령 사유로서 요 1, 2, 3호가 우리 해가지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나올 때 이제 2항의 내용도 중요하죠. 청구가 있는 때, 해산 명령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은 해산을 명한 후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하기 전입니다.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이거 자주 나오죠.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항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요. 이 사망과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회사법상 소송에서는 이 176조를 다 준용하고 있죠. 남소 방지를 위해서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때는. 회사가 전항에 청구를 하면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된다. 그래서 3사항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해관계인이 해산 명령을 청구한 때는 그죠? 우리가 회사가 청구를 할 때는요. 회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고 악의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해야 할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선의 악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해야 할 의사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악의를 소명하고 법원에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면 이제 법원이 담보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3사항은 이제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거고,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게 아닙니다.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틀리죠. 그러면. 자, 그래서 3사항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사항까지 우리가 조문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산 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한 결정이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대법원 판결, 대법원 결정 이런 것들이 나왔어. 결정은 뭐고 판결은 뭐냐? 우리는 다 대다수가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판결이 되는 거고요. 그냥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일단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결정이다. 대부분 결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비송사건 절차법은 공법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실체법, 절차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체법은 이제 민법, 상법 이런 게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사법이죠. 그 외에 이제 형법, 행정법, 공법인데 절차법은 모두 소송법, 비송사건 절차법은 우리가 사법의 영역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도 공법이다. 뭐 상식적인 거고 그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우리가 좀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법원은 청구권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권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틀리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산 명령 청구가 있어도 법원은 해산을 명하지 않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했죠. 그다음에 3호에서는 단순히 이사 업무집행 사원 등이 법령 정관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법원의 해산 명령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법령 위반에서 해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해산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고인 해사의 청구에 의해서 그죠? 악의를 소명하고 청구하면 해사의 청구와 상관없이 담보 제공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아주 좀 종래에서는 해산 판결과 해산 명령이 비교되는 문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비교되는 문제는 어떤 그 사유예요. 해산 판결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데 해산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산 판결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뭐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지문으로 이제 해산 사유에 이제 해당되는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산 명령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사유와 관련돼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존속이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사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회사를 해산시키는 판결이죠. 아까 해산 판결, 비송사건 절차법 해산 명령 결정 이렇게 재판이라도 똑같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해산 판결이고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는 해산 명령이다. 자, 청구권자입니다. 이 청구권자는 가끔 소수 주주권하고 관련돼서 많이 나오죠.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단독 주주권이 있고 소수 주주권이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는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10의 어떤 그 소수 주주권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100분의 10이 해산 판결에 의한 어떤 소수 주주권입니다. 기억하고 유한회사의 경우도 자본금 총액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사원이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유한회사의 경우는 100분의 1의 어떤 소수사원권은 없고요. 100분의 3, 100분의 10이죠. 그래서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인적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각 사원이 소수주권이 아니고 각 사원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 판결의 사유입니다. 물적인 회사는 520조가 이제 주식회사고요. 613조는 유한회사가 준용하고 있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죠. 여기 생길 염려가 있는 때가 빠졌네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520조의 1항의 1호에 해당되고 요건 2호에 해당되는 거죠. 회사의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정돈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정돈 상태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업무 담당 이사와 회계 담당 이사가 충돌이 생겨서 업무 담당 이사가 물건 등을 사고 업무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를 회계 담당에서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무가 이제 수습이 돼버리는 거죠. 사지도 못하고 안 사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정돈.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태를 정돈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대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망상을 갖는 이사가 있다. 그럼 실당이 되는 거죠. 어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부동산 투자로 돈 벌겠다. 이런 건 실당이다.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제 그 해산 판결의 내용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 요거 외우고 좀 기억을 해두고 2호에 해당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적인 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책임회사인데 각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회사의 해산을 이제 법원이 청구할 수 있다는데 부득이한 사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한책임 사원이 업무집행 사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원들 간에 업무집행 사원들 간에 서로 충돌이 생겨가지고 아까처럼 업무집행이사나 회계 담당 이사가 하는 것처럼 더 이상 회사가 뭐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해서 해산 판결 사유, 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고요. 나올 확률이 높지 않지만 좀 이제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여기까지 설명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사의 해산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회분이죠.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법원은 이해관계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우리가 1호에 해당되는 거죠. 176조 1항 1호. 해산 명령이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의해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의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해산 명령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죠.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전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할 수 있다. 3번이 답입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산 명령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청구는 이제 법원이 회사가 하는 거고요.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법원에 이해관계인의 담보 제공에 청구를 하면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된다. 이제 사호항이 이제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죠? 사망 사항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같이 이렇게 내봤습니다. 맞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이제 12번 문제, 오해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해상 명령 사유, 요것들도 자주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호를 잘 기억해야 되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요건 이제 우리가 이사 똑같은 3사항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사나 업무 집행 사원이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3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요거는 이제 해산 판결 내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풀어보고 우리가 이제 해산 명령, 해산 판결 이게 뭐 굉장히 뭐 뼈저리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고 176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4포인트까지 해보고요. 다음 문제 25포인트는 우리가 중요한 주식회사로 넘어갑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17문제, 18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그죠? 17, 18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로 넘어가서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17, 18까지 해결하고, 또 엄수표까지도 우리가 좀 해결해서, 2월 한 뭐 10일, 15일까지는 모든 거 다 끝나는 쪽으로,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